영국 아니 스코틀랜드의 자랑이자 양주하면 바로 떠오르는 술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오늘의 술은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 말만 들어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술장을 털어봤던 썰이 바로 튀어나오는 술이죠. 술을 안 좋아하셨던 아버지라도 꼭 뭔가 귀중한 장에 고이 모셔놓은 술들 중 많은 부분이 꼬냑 아니면 이 스카치 위스키일 경우가 다반사였고, 저도 친구랑 같이 그걸 마시고 보리차를 넣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오래된 회사나 제작소들이 많아서 위스키를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사실 옛날에는 이런 위스키를 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숨든 명이라고 하죠. 숨어듣는 명곡 이런 뜻인데, 이런 스카치 위스키도 술을 남몰래 숨어서 만들다 보니 위대한 탄생이 생겼고, 오늘날 위스키 그 중에 싱글 몰트 위스키의 이름들이 다 글렌 땡땡땡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숨어서 술을 만들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스키 자체는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술이라서 15세기부터 만들어 마시고 있었는데, 이 1644년 위스키에 세금을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세금 징수라는 게 원칙적으로 열심히 추적해서 걷지 않다 보니 정작 세금 내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1707년에는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합병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면서 밀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합병이 말이야 쉽지, 당시 스코틀랜드의 엄청난 해외 부채를 영국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합병한 대영 제국은 위스키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 세금원까지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위스키를 만드는 주 재료 메가에다가도 세금을 걷어버리는 이중 세금 덕에 위스키 제작소들은 쥐지를 치게 되고, 세금원들의 추격을 피해 깊은 계곡에 들어가 몰래 만들어 달빛이 비치는 밤쯤 민가에 내려가서 팔게 되죠. 무슨 세일러문도 아니고 달빛이 비치면 그때서야 내려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문샤인이라고 당시 그랬었죠. 그래서 하얗고 투명한 위스키는 그 당시의 문샤인, 민가에겐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위스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사실 위스키 자체는 투명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스키 자체가 애초에 불법이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만들면서 평소보다 3배가 넘게 생산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이 생산된 만큼 보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렸고, 이걸 세금원에게 들키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와인을 팔고 남은 쉐리 오크통에다가 위스키들을 넣고 닭장 밑, 계곡 땅 아래, 심지어 교회 재단 밑에까지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마냥 이곳저곳에다 숨겨놓고 시간이 지나 다시 팔려고 꺼내봤더니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돼버린 겁니다. 아마 저가 보드카를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숙성이 안 된 술들은 거칠고 좀 찌릿한 알코올 향이 있는 편인데, 웬걸 오랜만에 오크통에서 꺼낸 위스키는 맛깔난 호박색을 띠고 맛도 향도 지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맛과 풍미에 매료된 사람들에 의해 스카치 위스키가 탄생하게 되고, 스코틀랜드에서 최애술로 등급, 최소 3년의 숙성 기간과 40도가 넘어야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될 정도로 스코틀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죠. 그러다 1820년 고율의 세금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존의 계곡에서 몰래 만들던 업자들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스키를 사러 가면 글렌 땡땡땡 회사들이 많은데, 글렌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곡이라는 뜻을 담았기에 계곡에 다량으로 있던 회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보드카, 한국 소주 이야기를 통해 언급했던 연속 증류 기술이 발명되면서 순수한 메가에 옥수수와 호밀 등을 섞은 술로 만든 곡물 위스키, 즉 그레인 위스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스카치 위스키의 또 다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 그레인 위스키가 당시의 인식이 그렇게 좋은 술은 아니었었기에 스카치 위스키의 전성기를 이끈 술은 아니었고요. 술을 열심히 사고 파는 상인들의 뛰어난 감각 덕분에 전성기가 열렸던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위스키들을 나열해보자면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조니 워커가 있는데, 이 유명한 3개의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위스키와 다른 술들을 팔던 술 상인들이 만든 회사이며 모두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점입니다. 이 뜬금없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바로 나와서 어지러운데, 블렌디드 말 그대로 배합이라는 뜻을 가진 만큼 술을 취급하던 상인들이 특유의 후각과 미각의 감각으로 각계 다른 몰트 위스키들과 후에 나온 그레인 위스키들을 습가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어느 한 곳이 튀지 않고 꾸준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재자, 예술가, 작가 등 다방면의 사람 중엔 블렌디드 위스키 러버가 많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카다피, 짐바브웨의 무가베는 조니 워커를, 니콜라 테슬라, 처칠,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위스키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했던 걸로 유명하고,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애 위스키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로얄 살루트나 시바스 리갈을 많이들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 블렌디드 위스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1909년도 당시 베어 그릴스라고 할 수 있는 셰클턴이라는 탐험가가 있었는데 남극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동료를 끌어모아 남극으로 탐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남극 자체가 엄청난 미군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배가 자초가 돼버려서 남극 엘리펀트 섬에 고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추위에 고립돼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셰클턴은 오히려 최정예를 꾸려서 도움을 구할 마을까지 되돌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게 쪽배로 1300km를 향해 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힘을 쥐어짜서 산맥을 넘어 사람 사는 곳으로 달려와 구조대를 파견해 남은 선원을 전원 구출하게 돼버리죠. 이 엄청난 책임감과 극복 이야기만으로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셰클턴의 회고록을 보다 보니까 원피스 하나를 놓고 왔다고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화이트 맥케이사의 위스키였던 거죠. 아니 뭐 오크통에 숙성된 것도 아니고 병지에 고이 묻어둔 술이 뭐가 중요하길래 원피스라고 하나 싶지만 당시 회사가 휘청거리던 때여서 레시피를 오래전에 잃어버려 지금은 생산을 못하게 되는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 레시피를 부활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맥케이 회사가 100년이 지난 2009년에 전용기까지 투입했는데 와 진짜 회고록에 쓰여있던 그곳에 100년이 지난 위스키가 고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스키들을 가져와서 맛과 향만으로 레시피를 복구해버리는 고인물들을 거쳐 셰클턴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현재 판매 중이죠. 사실 이 위스키가 100년 전에 묻어있던 위스키 원액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재현한 거라서 사실 감이 잘 오진 않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죠. 어쨌든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시장의 인기를 차지하게 되고 1970년대부터는 다이아모로 싱글 몰트 위스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저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싱글 몰트 위스키 편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블렌디드 위스키를 이야기해서 마신 마려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이라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입문 3대장인 조니 워커 블랙, 시바스 리갈 12년, 발렌타인 12년을 추천하고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조니 워커 블루, 로얄 살루트 21년, 발렌타인 21년이 무난무난합니다. 사실 블렌디드보단 개인적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가 더 좋은 싱글 몰트 위스키 편에서 보죠.